폐 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까지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숨이 차는 증상과 기침, 가래가 계속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원인은 흡연, 그 외에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암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증상, 올바른 관리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빈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명은 조금 생소한데요. 65세 이상 연령층의 31.1%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폐암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가톨릭대 의대 호흡기내과 안중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왜 호흡기 질환하면 폐렴이나 천식 같은 건 비교적 좀 흔하게 듣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거는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병인지요? 예. 여기 폐 모형을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적인 폐의 모형이 있고요.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이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서 갈라지고 해서 약 10번 내지 12번 이제 작은 기관지로 분지가 돼서 네네. 끝에 말단에 있는 폐포, 즉 허팍바리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산소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이제 교환이 되는 호흡 과정을 벌이게 되는데 이 기도의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벽이 두꺼워지고 기도 점막이 두꺼워지고 가래라든가 분비물이 이렇게 내강을 채우게 되면 공기가 흘러야 될 이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서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지게 되고 또 말단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에 어떤 염증에 의해서 이런 폐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미세먼지를 계속 노출하면 이것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위험인자 중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80~90%의 환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만성 기도 염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인 소질이 있거나 또 어려서 여러 가지 기관지 질환, 염증 질환을 앓았거나 특히 뭐 홍역, 백일해, 또 뭐 감기, 기관지염 이런 걸 자주 앓은 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먼지라든가 또 유해한 가스 또 작업장 내 분진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노출됐을 때 또 요즘에는 실내 난방이나 취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유해 물질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원인이자 또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 대기오염 심각하죠. 그렇죠.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 흡연하지 않아도 주방에서 사실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사실인데 뭐 위험성이 계속 지금 높아진다고밖에 할 수 없겠는데요. 증상이 있으면 그래서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나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기도가 만성 염증으로 좁아짐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네. 또 호흡곤란이 서서히 진행하고 기침 가래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런 증상이 심해져서 이런 걸 느껴서 이
진단을 받게 되면 진행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폐활량, 폐기능이 50% 이하로 내려가도 증상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 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 대체로 이제 고령의 흡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작업장에서 이제 오래 그런 먼지에 노출된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증상이 없더라도 어떤 전문적인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보통 뭐 3, 4주 이상 기침을 한다든가 네. 또 이런 답답함을 느낀다든가 또 평지나 이런 지하철 계단 같은 데 동년배보다 숨이 많이 차다고 느끼면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 폐 기능이 50%가 소실될 때까지 정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떤 정상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50% 이상 진행이 됐을 그렇죠. 때. 예. 폐 기능이 이렇게 이제 50% 이상 감소가 되게 되면 그 전에도 기침을 하고 또 가래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이제 운동할 때 숨차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되게 이런 부분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예전에 내가 담배도 폈는데 이렇게 치부하고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리를 잘 못하거나 진단을 잘 못하게 되면 폐 기능이 50%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 호흡곤란이 심해서 이제 집 바깥에 외출도 힘들어지고 또 심한 분들은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하는 일상 생활에까지도 어떤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예. 네. 뭐 천명음 그런 쌕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제 천식처럼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천명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지에 이제 공기가 지나갈 때 좁아진 기도를 지나갈 때 이제 그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호흡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예, 그럴 수도 있군요. 반대로 그렇게도 특히 이제 폐기종이나 이런 분들은 이 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런 분도 또 계십니다. 예. 뭐 기침이나 가래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또 운동할 때 숨 찬 거는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숨이 찬 거려니 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물론 이 만성폐성 폐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흔하게는 이제 심장질환, 심부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대사질환도 잘 옵니다. 당뇨나 골다공증 이런 것들도 다 잘 올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이제 폐암도 좀 더 잘 생기고 네. 또 어떤 우울증까지도 많이 동반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이 만성 폐성 폐질환 자체가 이제 흡연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흡연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그 위해한 물질에 노출이 되기도 했고 또 연구 논문에 의하면 만성 기관지염보다는 이 폐기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만성 폐성 폐질환에서 폐암이 조금 더 병발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배를 오래 피워서 이런 만성 폐성 폐질환이 되신 분들이 정례적으로 어떤 폐암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침을 유달리 좀 더 오래 하거나 또 여기서 이제 3, 4주 이상 계속 할 때 또 이 가래에 피가 좀 묻어 나온다든가 또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이 더 심해진다든가 또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폐암을 꼭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뭐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사실 폐 기능이 한번 손상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하던데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만성 폐성 폐질환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80, 90% 이상. 그래서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예방이랄까 이런 그 근본에서부터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적인 제거를 해야 되고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도 금연을 하게 되면 질병의 진행을 좀 더 막고 억제할 수가 있겠죠. 치료에 있어서는 대개 이제 증상 치료와 질병 완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예전으로 폐활량을 다 되돌려 놓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타 항진제라든가 항콜린제라든가 또는 뭐 스테로이드 흡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또는 병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항염증약을 쓴다든가 또 진해거담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써서 이런 악화를 또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관리하고 또 예방하려면 보니까요, 주변 환경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장 내 먼지라든가 네. 분진, 유해한 화학물질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들도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가 개인 보호 장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는 뭐 나의 어떤 감기를 조심하는 것부터 또 손발 깨끗이 씻고 세수하고 하는 이런 개인 위생,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영양가 있는 걸 잘 먹고 또 네. 운동도 하고 또 뭐 예방 주사도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작은 수칙이 아닐까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실외가 오염이 굉장히 심하면 외출을 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네, 어떻게 네. 관리하는 게 좋을지요? 실내에서 관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이나 난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소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환기를 뭐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환기를 해서 먼지가 만약에 좀 들어오면 물론 청소를 좀 하든가 물걸레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면 뭐 좀 가동을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거나 할 때 이제 팬이나 후드를 좀 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출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뭐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위험 인자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및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것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관리할 때 실내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지 질문 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습니까? 운동은 이제 호흡에 좋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걸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수영도 좋고요. 또 이 걷기도 좋습니다.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2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거나 호흡을 할 때는 이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흡의 가장 큰 근육이 우리가 횡격막, 가로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세가 안 좋으면 특히 뭐 숙이거나 이러면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이제 이런 호흡 근육들, 우리 가슴 근육이라든가 이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 또 어깨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호흡 근육을 또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다음 질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혹시 실내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온도나 습도는 사실 뭐 환자분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저희한테도 굉장히 쾌적한지 불쾌한지 이런 관건이 됩니다. 우리 기관지, 기도는 차고 건조한 거를 우선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절기나 겨울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닥치게 되면 기관지가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거꾸로 또 너무 습도가 높으면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세균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기관지 폐에 이제 곰팡이 질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습한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실내 온도는 보통 뭐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일반적이고 습도도 40% 내지 한 60% 사이가 좀 생활하는 데 가장 쾌적하지 않은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렴이나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사실 폐렴은 뭐 일반인도 잘 오지만 노약자나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폐렴으로 인한 기관지 급성 악화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폐렴 구균 백신은 반드시 맞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저희가 매년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예측할 어떤 그 바이러스 타입의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독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의 염증 질환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고에 의하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를 50% 이상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가 폐렴 예방 주사와 독감 예방 주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폐 기능이 저하되면은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고 또 폐암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방과 관리 잘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